최근 들어서 한국 힙합의 계보가 끊긴 감이 있어요. 많이들 창모스퍼비와의 키드밀리가 마지막 세대라 하고 그 다음을 이을 세대의 선두주자들은 좀 모호하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요때 세대의 래퍼들만큼의 임팩트를 남긴 다음 세대의 래퍼들이 얼마 없다고 체감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로 현실적으로다가 그들에 이어서 한국 힙합의 다음을 이끌 래퍼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선정 기준은 스타성, 커리어, 실력 등등등을 고려해서 정한 거란 걸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가보시죠. 양호원. 이젠 정말 한국 힙합을 이끌 만큼의 커리어, 실력, 스타성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래퍼는 양호원이 사실 유일하다고 봐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먼저 양호원을 따르는 팬들이 많습니다. 양호원이 어떤 행동을 하던 웃기다 해주고 앨범 왜 안 내냐고 꾸준히 쿠사리 넣어주고 앨범에 대한 논평을 몇 년이 지나도록 해줘요. 좋은 의미에서 힙지리들의 아이돌이랄까요? 팬들이 오구오구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팬들이 좋아주고 빨아주는 이유는 양호원의 실력이 뛰어나단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국적인 빠와 까를 양성했던 약 17, 18시즌 그의 인성에 관한 논란은 많았어도 랩의 스킬이나 기본기에 관해서는 힙합을 잘 안 듣는 대중들도 납득시키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죠. 발음을 일부러 뭉기는 데에서 비롯한 불호는 있었을지언정 퍼포먼스 그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땐 이전보다 더 발전했었거든요. 텅 트위스팅을 통한 청각적 쾌감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역대급으로 호불호가 갈렸던 앨범 오보에 이 앨범을 낸 뒤부턴 이전에 타이트하고 쫀쫀한 랩은 과거에 묻어두고 양호원표 이모 감성과 홍원체로 래퍼 인생 제2막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도 리스너들의 꽤 많은 호불호가 나타났지만 양호원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기보단 묵묵한 태도를 견지했죠. 그래서인지 요즘 스타일은 독보적이더라고요. 영방인 시절까진 이모 감성을 흉내내려고만 했다면 이제는 좀 완전체가 된 느낌이랄까요. 여기에 나아가 작법에도 살짝 변형을 줬고요. 양호원 개인의 서사를 알아야만 풀이할 수 있어서 직관적으로 봤을 땐 무슨 의미인가 싶지만 어떤 면에선 그게 아티스트에게 더 흥미를 갖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릴러말자 합작 EP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가사를 들고 왔고요. 참 엉뚱하면서도 곱씹을 만한 가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양호원의 음악은 확실히 대중친화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만든 구덩이를 쭉 파는 유형이죠. 그런데도 그의 신보가 나오면 차트 꽤 높은 순위에 진입을 합니다. 요즘 같은 힙합 불황기의 차트인 개쩌는 거죠. 거의 빈지노 이센스 창모급이 아닌 이상 실현이 불가능한 일인데 양호원은 커리어적으로 그 정도 레벨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해냅니다. 그니까 모르겠어요. 뭔가 말로는 표현 못할 사람들을 홀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긍정회로 풀가동해서 봐본다면 양호원이 리스너들과 대중 양자의 입맛에 맞는 음악을 냈을 시에 힙합신 최전방에서 그냥 다투가 팰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까지 씬의 탑티어에 위치한 분들이 그랬듯이요. 객관적으로 그의 작업물 가운데 아직 양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마스터피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랙 단위로 들으면 좋지만 앨범 단위로 들으면 약간 지루하거나 흐름이 끊긴다는 반응이 적지만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양호원이 칼을 가면서 작업 중이라고 하는 그 슬로우문지 창모든지라고 하는 것이 요 시작점이 됐으면 하네요. 다음은 하온킴. 김하온의 커리어는 참 알 수가 없어요. 고등 래퍼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하이어뮤직 들어가서 EP도 빠르게 한 장 냈는데 그 이후부터의 행보가 갸우뚱해져요. 컴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외 투어도 잘만 다녔는데 본인의 앨범 단위 작업물이 하이어 나갈 때까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개인만의 사정이 있겠거니 싶기도 하지만 그 전에 받았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포텐셜이 동나이대 신인들 중에서도 쌉 1티어였잖아요. 그래서 유독 리스너들과 그의 팬들이 더 아쉬워하는 거죠. 심지어 랩 실력은 날이 갈수록 더 무르익어 갔거든. 지금 생각해봐도 이때 정규 한 장을 안 낸 건 정말 미련이 남네요. 근데 CK가 세운 KC 컴퍼니에 들어가고선 귀신같이 헛슬 래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정해라 일기석에서 정했다 일기석 수준으로 황골 탈퇴한 건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스타일까지 아예 바꿨단 거예요. 이때 김하온 스타일 바뀐 이후의 반응이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19은 다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했죠. 그 친구라 하면 CK고요. 저도 이런 김하온의 변화에 처음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잼처럼 서서히 변화를 준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링가드가 K리그 온급의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충격의 원인은 가사 해결에서 나타난 확연한 차이도 있었죠. 순수하고 철학적인 가사로 주목을 받은 어언 6년 전에 비해서 요즘은 저 개인적으로 다른 면에서 멋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자기만의 색깔은 좀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관련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김하온의 기본기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비트에 짝 달라붙는 플로우와 중간중간에 꽂히는 라인들을 가져와서 본작에서 CK보다도 더 출중한 실력을 과시했거든요. 이번 CK 릴러말자 합작 EP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랩을 보여줬고요.
With the change in the block, we pulling up too hard, you lock, you ain't got the spice. 내 맛에 밍밍도 때려 너 말아. 머리 됐어 스테이키 너 머리도 또 땡기는 나라 무대 위로 난 Dr. Strangelove 아프게 땡기지 뱅을 매기를. 가볍게 박자를 운용하는 감각은 상당히 뛰어나고 말장난하듯 무심하게 뱉는 라인들은 단조롭게 느껴지지 않고 청각적인 재미를 귀에 꽂아다 줍니다. 다만 그 이상의 깊이는 느낄 수 없단 게 현재 김하온의 가장 큰 아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뭐 김하온한테 바라는 기대값이 워낙 높아서겠죠. 그래도 김하온이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면 빌스텍스처럼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빌스텍스가 그 커다란 스타일의 변화를 주고도 지금까지 트랩 원탑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변화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작업물과 독보적인 스타일 때문이잖아. 때문에 김하온 자신도 이런 변모의 당위성을 대중들에게 납득시키려면 올해 발매한다 예고했던 정규작의 퀄리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하온 자신이 변한 것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본인의 첫 정규 앨범을 통해서 보여주면 민심 뒤집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버유 같은 트랙들이 앨범에 가득하면 뭐... 그리고 이제 플리키뱅, 사실 플리키뱅이 여기에 포함될 급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포함이 안 될 이유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 드릴 접목단이란 게 정확히 뭔지 몰라요. 왜 그런 말이 생겨났는지도. 근데 플리키뱅이 그 수식어 아래에 갇혀서 이미지가 곱창날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마이닌자스 들고 나올 때부터 드릴 장르를 오지고 찰지게 소화해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스타가 나오나 싶긴 했어요. 쇼미에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도 정말 강렬했고요. 근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게 플리키뱅이 가진 능력의 전부인가? 라는 인상이 짙어져만 갔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한데 스타일이 한결같았거든요. 강점도 명확하지만 한계점도 명확한 유형의 래퍼였죠. 그래도 분명 쇼미라는 울타리에서 나와 그 이후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래퍼긴 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과 개인 커리어는 별개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23년에 그가 발표한 작업물은 릴모시핏 합작 EP와 정규 한 장이었죠. 둘 다 꽤 여러 번 돌려본 입장에서 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원래 하던 것도 잘했지만 앨범 구성도 꽤 고심해서 했지만 다양한 하위 장르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딱 그 정도였다. 플리키뱅이 가진 최고의 무긴 차별화된 톤입니다. 강하고 미친듯이 갈겨버리는 랩과 목소리의 합이 뛰어나고 이를 활용하는 그의 음악적 센스도 꽤나 돋보이죠. 하지만 더 깊이 있는 감상을 남기는 뭔가는 없었어요. 물론 이건 플리키뱅이 루키인 탓이기도 합니다. 보통 신인들에게 완성도 높은 작품을 기대하긴 힘드니까요. 근데 이번에 발매한 두 번째 정규를 듣고선 이런 감상이 남았어요. 플리키뱅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중이구나 라는 걸. 지금까지 발매한 앨범 총 3장의 형식을 보면 연장선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시 말해 볼륨도 계속 키우고 퀄리티도 끌어올렸단 건데요. 점차적으로 스타일에 다양한 변화도 주고 가사에도 재밌는 장치들을 속속 심고 피처링 기용도 꽤 영리하게 가져가면서 가볍게 별 생각 없이 듣기에 괜찮은 앨범들을 하나씩 만들어갔죠. 확실히 동시에 주목받았던 여타 드릴 래퍼들보단 커리어적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래퍼임엔 분명합니다. 근데 앞으로 플리키뱅이 풀어야 할 숙제들도 있죠. 드릴 래퍼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선드릴 후싱인 같은 클리셰나 앨범의 기획 단계에서 주제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아티스트로서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열정 가득한 마인드는 정말 최고니까요. 사실 제가 쇼미더머니에 나온 래퍼인데 쇼미더머니 나오고 나서의 다른 래퍼들의 행보를 봤을 때 잘 안 됐거나 망했다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다작을 안 한 래퍼들이. 저보다 많이 뒤처진 래퍼들이 많아진 것 같고 저보다 심지어 더 잘 되고 있던 래퍼들이 되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My name is Becky, B-I-N-G-O-A-T 빅토리안 팀 샬리자 I'm 22 but savage 척한데 가슴 아래 에이사비 Feel like I'm pimping 난 전부 다 와비 새끼 너 왜 아직도 바뀌야 걔는 아직도 처리 중이야 근데 내 걱정은 좀 하지마 너 타올 때 액션 like a 파키야. 네, 오늘은 이렇게 양호원부터 플리키뱅까지 국힙의 다음 세대가 될 인물들을 선정해봤는데요. 사실 뭐 이런 힙질이식 인물 선정이 뭐가 중요하겠냐마는 다른 문화권에선 자연스럽게 세대 간 계승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반해 요즘 힙합씬은 그 속도가 유독 더디다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어느 문화권에서나 세대 간 계승은 유기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대도 아이돌도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세대 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뭐 누구나 알다시피 이 세대 교체는 번번이 일어나줘야 그 문화가 정체되지 않고 항상 프레시함을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인들만 무더기로 나와서 문화를 장악하면 또 안 되고 신인과 베테랑 간의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그 문화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베테랑분들과 신인분들 모두 파이팅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다음에 올게요.